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IT 강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초유의 국가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일어났는데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을 따라서 영국으로 떠났다는군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아직 원인도 모르는 상태고, 이 와중에 또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무장관이 자리를 비우고 외국에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가행정 전산망 마비,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도 부족할 판 아닙니까?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과 관료들의 공직에 임하는 자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면 대통령이 같이 가자고 해도 남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이 간다고 해도 정신 똑바로 박힌 대통령이라면 야,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된 나라 아닙니까?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공직이고 어떤 게 자리인지 그 의미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 한숨만 나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끝판 토론, 저는 장윤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또 주변에 우리 스픽스 백운기의 정치본색 구독 권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어리 점프 운동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해 주셔서 지금 증가세가 좀 빨라졌습니다. 지금 61만 9천 명인데요, 오늘 중에 62만 명 될 것 같고 지난번보다 좀 빨라졌습니다만 더 좀 속도를 냈으면 합니다. 빨리 100만, 120만 정어리 대군 만들어서 정의가 바로 서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리치데드 TV 아이디를 근사하게 쓰시는 분인데, 앵커님 와이프 잘 때 와이프 폰으로 구독 눌러도 괜찮죠? 그러지 마세요. 한번 보시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제대로 하는구나 깨닫고 본인이 스스로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동호님, 장모님께 정치본색 추천했는데 이미 정치본색 광팬이셨네요. 클렌징 폼 잘 받았습니다. 물론 장모님께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지금 61만 9,595명이군요. 이번 주말에 63만 70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스픽스의 힘을 많이 보태주십시오. 또 저희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여러분들 쓸만한 거 많이 있으니까요, 구입해 주시면 스픽스의 힘을 주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제주 방어 저희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어제 먹어봤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여름철에 민어였는데 지금 제주 대방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자연산이고요. 제철 음식 여러분 드시면 참 좋지요. 가격도 저렴하고 아주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한 겨울 맞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소장, 방어 꼭 사세요. 좋아합니다. 예, 네. 겨울엔 방어죠.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배웅의 앵커님. 장성철 소장께서 또 맛있게 드시고 다음 주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가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일어났고 아직 원인도 잘 모르는데 어제 또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려서
주민등록 등본도 발급을 못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주무장관이 행안부 장관인데요. 행안부 장관이 나라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따라서 영국에 갔는데 왜 갔느냐? 무슨 MOU를 체결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행안부에서는 출장 취소도 검토했는데 영국 정부 초청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전혜영 교수님 뭐가 우선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과 장관이 지금 해외 가서 저러고 있으니까 해외 순방마저도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영화 중에 덤앤더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덤앤더머라는 영화는 사람들에게 웃음이라도 주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웃음을 주는 게 아니라 한숨이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카카오 사태 때 뭐라고 했어요? 전쟁 중에 이런 사태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라고 이렇게 질타하더니 어떻게 지금 사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책임지고 규명해서 철저히 수사해라 이런 말 안 하시네요. 오히려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장관이 영국에 출장 오는 것은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사실상 대통령이 오라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나오고 있다. 덤앤더머의 첫 번째 덤은 누군지 국민 여러분 충분히 추측하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번에 영국 가서 양해각서 체결하는 내용이 디지털 협력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부의 핵심인 행정망이 마비돼서 아직까지 원인 규명도 안 됐고 22일 날 또 마비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원인 규명도 제대로 안 됐는데 해외로 나가서 영국 정부와 디지털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 조롱거리 아닙니까? 이렇게 무능한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정말 화가 나고요. 이상민 장관 지금이라도 대통령 경질을 해야 됩니다. 왜 무슨 일만 있으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수사하고 잔인하게 잘라내면서 본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지 정말 국민들도 화가 나고 보고 있는 공무원들도 화가 난다고 봅니다. 김두수 대표님 부끄럽지도 않을까요? 지난번에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장관이 없었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포르투갈, 미국 여기에 가 있었는데 뭐하러 갔냐? 디지털 정부 홍보하러 갔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 그런 상황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들어와서 참 석고돼지하고 이거 완전히 정상 만들어도 그 책임은 또 따로 물을 판인데 아직 원인도 파악을 안 됐는데 또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중에서 뭐 어떤 의미에서 가장 불쌍한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다 뭐 이런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외유 나갈 때 한 번도 나가지 못하는 대상이거든요. 거의 그 전 일정에 끼지를 못해서 외국 구경 한번 못하는 장관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책임져야 될 자리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보면 이 전산망이 확실하게 안정화되고 원인을 밝힐 때까지 내가 이게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로 해도 국민들이 아이고 이 뭐랄까 조금은 그래 조금은 그래 하네 이런 이야기 할 건데 이거는 뭐 하긴 이제 효자동 동사무소 가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영국 가버리는데 영국이 국빈 방문도요. 말하자면 국빈이 우리 막 대단한 것 같지만 영국 국왕이 초청하는 형식을 받는 거고요. 실제 내용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외국 여행을 위해서 한번 가보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고 이게 디지털 양해각서라는 것도 그냥 아마 이상민 장관을 초청해 준 그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닐까 이런 의심까지 들고요. 문제는 또 이 부산 백스포에서 이 부분에 디지털 망에 관한 박람회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국가 창피스러운 일이 당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유엔이 인정한 과거 정부에서는 1위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다 망치고 있는데 망치고 있는 당사자들은 외국에 나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행안부가 옛날로 따지면 총무처 아닙니까? 총무처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총무처라고 내무부, 총무처 예, 이게 다 결합되어 다 있습니다. 합쳐진 거잖아요. 예. 총무처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안 걸리는 부서가 안 걸리는 데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일이 많고 대체로 보면은요, 그 부처가 관장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은 일이 생길 때는 총무처로 갔어요, 옛날에.
그 정도로 행안부가 바쁜 자리고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니까 아까 김두수 대표 말씀하신 대로 참 불쌍한 장관이다라고 할 정도인데, 아니 어떻게 이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인식이, 대통령도 그래요. 김정은 행정관 이번에 당초 명단에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런 상황이면 대통령이 야 이번에 행안부 장관은 안 되겠네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 이번에는 저는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나라 아닙니까? 이게 검사 판사 출신이 되다 보니까 아무런 인식이 없어서 그런지 나 이번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야 이 자식아 네가 고치냐? 가 괜찮아. 이랬을까요? 1년 6개월 지켜보셨잖아요. 바랄 걸 바라셔야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국민의 분노 이런 거에는 전혀 이제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건 그냥 국민들이 그냥 이해해라 뭐 이런 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뭐 제가 볼 때 본계약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MOU 뭐냐 의향서잖아요. 의향서 체결하러 가는 건데 굳이 거기까지 날아가가지고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요일 날 제가 아는 지인이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가 띄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가 바로 벌어졌는데 그 사람 한 사람만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그냥 이런 서류 하나하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서류 하나가 제대로 안 띄어져가지고 발 동동 구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월요일 날 이후에 이게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갈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냥 MOU를 맺기 위해서 갔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술 좋아하시니까 술 친구를 부른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과 사의 구분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 이제는 좀 바라지 말자. 그냥 냅두거나 갈아엎거나. 그러니까 이게 평론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평론을 해서 비판을 해봤자 전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죠. 그냥 냅두거나 갈아엎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맨날 하는 얘기인데요. 드리블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몸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검사 출신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말 검사 출신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서 만들어 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때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검사가 되면 그동안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하니까요. 판사는 어떻습니까? 검사도 내 앞에서 꼼짝을 못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했을 때 수해가 났더랬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관이 없어서 이런 사태에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성철 소장, 그때 행안부 장관이 있었으면 참사 막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안부 장관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이 자리에서도 몇 번씩 얘기했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미 장관으로서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뭐 역할도 제대로 할 것이 없다.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그만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일을 잘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영국 순방에 가서 수행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영국의 내각부랑 같이 디지털 정부 양해각서 맺는 것들은 다르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영국도 내각부 장관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인을 했고, 김정욱 교수님이 이거는 MOU 양해각서니까 굳이 뭐 장관이 안 가도 돼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한영 정상회담 때 다우닝가 합의와 관련해서 여기서 바로 서명을 하면 발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MOU 체결이 아니다. 그래서 좀 장관이 갈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과, 중요한 게 또 디지털 네이션스라고 해서 전 세계에 어떤 디지털 정보와 관련해서 한국과 영국이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충분히 장관이 갈 만했는데 여러 가지 국내 일들을 제대로 정리 못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뭐 MOU 체결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행사가 있으니까 갈만하지 않느냐 장성철 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네. 초유의 국가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라는 일이 벌어진 나라에서 그 장관이 그 일이 아직도 다 수습이 안 됐는데 왔어요. 그거를 안다면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나는 못 갈 것 같으니 대신 뭐 다른 뭐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영국이 당연히 그래야지요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그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럴 수가 있겠죠. 야, 한국 디지털 정부 선진 국가인 줄 알았는데 장관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이 나라랑은 어떤 MOU나 양해각서나 어떤 협약 같은 거 맺어서는 안 되겠네. 그렇게 일을 더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일을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빨리 조치하지 못한 거는 비판받아 마땅한데 이런 외교적인 문제까지도 같은 비판의 잣대로 공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부분은 쉽게 동의가 안 되는데 그러면 장성철 소장 판단하시기에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MOU 체결과 나라에서 남아서 수습을 해야 되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들이 괜히 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차관들한테,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관들에게 제대로 일을 시켜가지고 이걸 빨리 시스템 복구해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말도록 해라 라고 좀 제대로 지시하고 수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움직임이 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데 이러한 국익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너 가면 안 돼. 가서 영국과 여러 가지 합의 이거 맺는 거 너 안 가도 돼. 이렇게 공격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계속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경접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왜요? 진심인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이건 진심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적인 불편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행정망이 잘못했다니까요. 무너진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총괄 책임자가 자리를 네. 지키는 건 상식이에요. 네. 이거 상식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본 계약이라고 얘기하면 그나마 좀 양해해 주겠습니다만 MOU예요. 의향서에 대한 합의예요. 차관이 가도 돼요. 즉시 발효되고 5년간 유효하다니까요. 아니,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계약이라니까. 거잖아요. 확인이 됐어요. 아니, 가요. 이 양해역서가. 그러니까 얘도 그것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봤을 때 이태원 참사 문제, 오송 참사 문제, 잼버리 문제 이 모든 책임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다 비켜갖고 대통령은 거기에 책임을 묻지 않았잖아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저는. 아니 이 그러니까요. 사람은. 지금도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제가 3번 실수해서 네. 4번 일이 벌어지게 되면 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상식적인 사람, 장관이 아니어도요. 이거 상식적인 거예요. 그 말씀이 맞다니까요. 맞는데 근데 간 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쨌든 이런 그 외교와 관련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가서 장관으로서는 담당 장관으로서는 가서 합의를 봐야죠. 저는 장성철 소장 오늘 그 말씀은 참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무엇보다도 상식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큰일이죠. 이거는 국가적 재난에도 해당할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문제입니다. 있죠.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니까요. 그러면 국가 재난 사태가 만약에 일어났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아니라 뭐 하늘나라 방문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일어나면 취소하고 연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한데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행안부 장관을 할 자격과 능력과 역할이 없는 사람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습니까? 아무렇게나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국과의 어떠한 협약이나 조약이나 양해각서 맺을 때는 담당자가 가야 된다면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이 사람이 묻는 있어도 겁니다. 이게 안 된다니까. 이 사람은 역할과 능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상식에 아니, 맞습니까? 근데 그런 분은 MOU를 체결할 자격이 있나요? 그럼? 장관도 형식적인 못할 분이 가서 거잖아요. 장관이 가서 여기도 내각부 장관이 나왔잖아요, 영국도. 네. 그러면은 거의 급에 맞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그게 맞추기 위해서 행정 전산망이 망가졌더라도 가야 된다 이런 논리라면 아니 모든 국가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국가에서 그런 재난 상태가 벌어지게 되면 주무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자 거기 있어 이 사태를 책임져 내가 이 문제는 처리할게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건데 그냥 저기에서 예를 들면 나랑 준하는 장관급이 나오니까 너 와야 돼. 지금 창피하잖아. 이게 예를 들면 국민에게는 창피함을 모르고 소위 다른 나라에 대해서만 창피함을 안다면 그게 제가 볼 때는 공직자로서 또는 예를 들면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책임성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똑같은 생각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장성철 소장의 상식에 의문을 갖습니다. 어떻게 지금 장 소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으나 마나한 장관인데 어디 가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거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또 그 말도 맞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 전산망이 3일 동안 마비됐잖아요. 본인이 와서 이틀 동안 뭐 본인의 노력에 관계없이 했다고 점검하고 정운동 효자동 동사무소 가서 되네 하고 다음날 출국해버리면 이거는 상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원인도 모른다면서요.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복구가 됐다라고 하는 보고에 가버리는 정도의 무책임함이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 3일 정도의 마비, 하루 잠깐 정도 3일 이상 마비가 돼가지고 난리가 나서 복구를 했지만 복구의 원인도 정확하게 모르고 일부 장비 교체했는데 그런 것 같다 했는데 다시 나타나니까 그만큼 책임져야 되는데 뭐 당연히 이상민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러날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상민 장관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물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은 진짜 그만뒀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있는다고 해서 국가 뭐 여러 가지 뭐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문제 있는 거 이 사람이 처리할 거라고 생각이 저는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외국과 어떠한 중요한 계약이나 MOU 맺을 때 형식적으로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 전 그런 입장이라니까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그런 사람 월급, 그런 사람 비행기 타고 나가서 쓰는 돈 다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 비판도 하고 윤석열 정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근데 형식적으로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해야 그게 올바른 비판 아닌가 싶은데요. 저처럼 잘못했다고 비판 많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방금 근데 그 전에 이 그 부분은 말씀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요. 저는 아무튼 외교적인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면은 저는 뭐 이 사람이 무슨 여행을 갔다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행안부 장관 개인으로서 외국에 간다면은 당연히 귀국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영 정상회담에서 맺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이 사람이 역할이 있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라도 이 사람 가서 서명을 해야 된다고 지금 윤 생각하는 대통령 사람이에요. 영국 방문의 가장 중요한 일이 MOU 체결하는 겁니까? 행안부하고? 아니죠.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빈 방문에 당초 행안부 그거 하나 끼워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국빈 방문이 우선이고 행안부 그 MOU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고 이번에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다운인가 합의를 통해 가지고 바로 서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니 나중에 그러니까 따라가는 다른 게- 때 같으면 100번 가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뭘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하세요? 이 행안부 장관이나 기대가 윤석열 아니고요.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있으나마나 왜 장관을 왜 이제까지 두고 받냐는 거죠. 이 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없으면 문제 생길 거다라는데 왜 문제 많은 인물을 그럼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이제까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 사태까지 끌고 왔냐는 겁니다. 행정망 마비 사태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사실은 이미 이태원 참사 문제라든가 오송 참사 문제라든가 잼버리 사태라든가 거의 계속되는 문제에 있어서 이상민 장관 경질로는 계속 제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이제까지 경질 안 하고 놔뒀다가 장관이 가야 돼라고 말하는 거는 좀 앞뒤가 저는 안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셨다고 얘기는 하지만 뭐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태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고 말씀해 주셨듯이 장관이 온다고 하더라도 국내 사태가 먼저다라고 말하는 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국민들이 불편하고 비판하는 것을 신경 안 쓰고 외국 가서 이런 부분을 혹시라도 비판받을까 봐 걱정한다? 지금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 전산망 마비 같은 경우에도 이상민 장관 책임도 아니고 전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외교 관련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행사는 치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상민 장관이요. 포르투갈 미국 방문한 게 지난 12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영국을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갔다 와서 하룻밤 자고 또 영국 가는 겁니다. 도대체 대통령, 장관 외국 나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국내에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상민 장관 지난 20일 날 잘 마무리했다.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들어보시죠. 행정안전부는 지난 금요일 발생한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를 조속히 해결하여
서비스를 재개한 이후 안정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 24 서비스는 어제 재개된 이후 현재까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재개된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장애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자, 장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말만 저렇게 해놓고 영국에 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다 잘 됐습니까? 어제 또 전산망 일부가 지금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국민은 그러면 누구를 믿으란 말입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월급 받고 외국 다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정도가 있어야지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이상민 장관 한마디로 말하면 무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하고 많은 장관 중에 이상민 장관이 꼭 영국 순방에 따라가야 하는 이유도 알 수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민 장관을 설명하는 단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초지일관 무책임하신데요. 이번에 이 행정정산망 먹통으로 인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들을 입은 국민들이 많이 계세요. 뭐 누구는 대출을 못 받고 누구는 전입신고를 못 하고 심지어는 이게 재난관리 시스템 그리고 지리정보 시스템도 먹통이 돼서 119 신고자의 위치 추적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피해 구제 요구도 국민들로부터 빗발치고 있고 소송 위기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난에 중화하는 53시간 동안이나 이 전산망이 마비된 초유의 사태를 뒤로 하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혹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외로 나가는 걸 보면 정말 무책임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이상민 장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의 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멈췄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고 보도자료 몇 장 낸 것이 전부거든요. 그리고 브리핑조차 똑바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와중에 장관이 해외 출장을 따라간다는 건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별거 아닌 일처럼 축소해보려는 면피행위로밖에 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언론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쉬운 3시간 동안이나 국가행정 전산망이 마비가 됐다. 이것은 정말 큰 재난입니다. 그 전 같으면 모든 언론이 이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 그리고 무책임한 태도를 크게 질타했을 겁니다. 모든 언론이요. 그러면 여론이 도대체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이 문제를 깊이 따지는 언론이 없습니다. 처음 하루 보도했는데 그 뒤로는 스물스물 사라집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대표 방송이었던 KBS에서는 톱으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톱이 대통령 정상회담 성과 홍보였습니다. 톱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가장 중요한 이슈, 어젠다 이런 것을 다루는 겁니다. KBS가 사장이 바뀐 뒤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 언론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언론을 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내가 직접 불편을 겪어보지 않은 한 행정 전산망이 좀 불편함이 있었나 보네. 그 사람들 불편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곧 그 일이 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중요한 일 하나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가서 뭘 못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식 마비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가버립니다. 어때? 그걸 묵과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성철 소장 얘기한 것처럼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니까 어때? 아니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요.
아니 저는 김두수 대표 도대체 이제 이 나라가 이제 미쳐가는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이 뭐 기본 상식이나 기준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요. 뭐 대통령이 그냥 외국에 사시면서 잠깐 한국 방문하시는 거니까 그 보고하러 가신 것 같은데, 외국에 사시는 대통령 정말 이게 뭐 바뀌어도 막 너무 앞뒤가 바뀌고 그냥 어거지가 그냥 통하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저건 못할 거야. 예를 들면 방송을 저렇게 노골적으로 장악하지 못할 거야. KBS에 대해서 저러지 못할 거야. 근데 그런 걸 그냥 하루아침에 다 엎어버리고 그냥 해버리니까 다 그냥 어이가 없어. 입을 벌리고 있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고 있는데, 국민들이 뭐 시간만 좀 지나면 이제 분명히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그러더라도 나라 돈을 쓰고 세금을 쓰는 공직자가 기본적인 자세, 저기 이제 말씀이 만전을 기하고 뭐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그냥 말로만 공무원이 써주는 이야기를 읽는, 정말 영혼 없이 읽고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저리 가버리니까 정말 대책 없는데, 그렇다고 또 저걸 또다시 탄핵할 수도 없고, 뭐 이번에 장관들 그 총선 나간다는데 이번에 바뀌겠죠? 그 관점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장관 자리에 있으니까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래, 네가 세금 받아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자르지 않더라도 우리는 비판을 계속해야 돼, 분노를 표시해야 돼 라는 것이 이제 여기 계신 네 분의 생각이고, 저는 저 사람은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비판해봤자 대통령이 들을 생각도 없기 때문에 저는 비판할 뭐 생각도 없고 이제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인 거예요. 구분의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상민 장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지금 진작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계속 장관직에 임명하고 유지시켜주는 대통령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비판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 때 분명히 국민들이 심판도 하고 평가도 할 거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제가 힘들어가면서 이상민 장관을 비판할 그런 뭐 의지도 없어요. 백승봉님 이런 글 주셨네요. 장 소장님 똑같지 않아요. 마음은 알겠는데 집이 지진으로 무너져서 추가 여진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걸 보고 동네 사람들한테 잘 처리해달라고 하고 자기 볼일 보러 간다고 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그렇게 형식이 중요한 거면 위임을 하든지 하면 되죠. 결국은 국민은 무시하고 남한테 보여주는 것만 신경 쓰는 꼴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햇들날님, 홍수 났을 때 우크라이나 방문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 인식과 결을 같이 하는 거네요. 전쟁이 나도 중요한 계약 체결이 있으면 대통령이 외국 나가도 되는 건가요? 이건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 나라를 무시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생각조차 없는 정부에 더 이상 실망할 기운도 없네요.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셨냐고요, 제 말은. 이미 그러한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장관을 하고 있다. 그 비판해서 뭐 하냐. 제가 장성철 소장님께 오늘 정말로 엄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장성철 소장님의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거라고 아셔야 합니다. 갖도록?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한번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뭐 내가 뭐 비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에 젖어 있을 때 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갔고요.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군사 독재 때 침묵을 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우리가 100번 노력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라고 포기를 해버린 사람들이 친일 매국노가 됐고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저 군사 독재, 저 군합발에 맞서서 싸울 수 없어라고 포기해버렸을 때 마음대로 군인들이 해버린 겁니다. 그때 목숨을 걸고 싸웠던 민주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오늘날 우리 2세들이 이 잘 사는 나라에서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와 다른 게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차리도록. 선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국민들이 계속 깨어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앵커님의 생각이고, 저는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잘못됐다, 이 사람 빨리 잘라야 된다,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는데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도 계속 지쳤다니까요. 얘기해야죠. 장성철 지쳤어요, 소장님 저는.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비판하는 건 지쳤어요. 특히 이상민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먼저 그만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아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데 영국 가서 그 일 한들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장성철 소장을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과 지식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을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한테 상처를 주는 발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드렸을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도 어쨌든 외교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나라 간의 형식과 격식이 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썩 잘못됐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의견이 다르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간 것 뭐 문제가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갔을지도 모르죠. 문제는 되고 잘못됐는데 어쩔 수 없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국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무슨 여기 무슨 내각 뭐 장관이요? 내가 그 사람도 중요하지 않고요. 네. 저 국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민이 화내는 권리마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다니까요 그 말이. 그러니까, 진짜 내가 그 말 틀리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국민은 화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게 자유로운 세상인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아우 쟤는 안 돼. 화 좀 내지 말자. 그래서 제가 김종욱 교수님이 화내시고 이 세 분이 저 화내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이 화내십시오. 장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냅둬요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화내십시오. 화내고 싸워야 들리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맞다니까요. 말씀 화내시고 저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방금 속보가 떴는데요. 조달청 전산망도 먹통이 됐다고 합니다. 1시간 만에 복구가 됐는데 정부 기관에 이렇게 지금 먹통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네트워킹에 문제가 있다. 또는 이게 혹시 북한의 어떤 뭐 저기는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일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따라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MOU 체결하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의견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로또에 맞은 것처럼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통령 되기 위해서 준비 안 했잖아요. 그랬다가 로또 맞아버렸잖아요. 그래도요, 로또를 맞았어도 로또 맞아서 된 당첨금이 본인이 노력해서 받은 돈이 아닙니다. 이건 세금입니다.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달이 멀다 하고 외국을 나가고 부부 동반으로 지금 세계 일주 다니냐 이런 국민들 비판이 나올 때 주변에서 정신 똑바로 박힌 참모라면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웬만한 해외여행은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일정을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놈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정신 똑바로 박힌 놈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검사 출신이라 그런 겁니까? 대한민국 검찰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검찰 한번 스스로 돌아서 보십시오. 검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습니까? 이정섭 차장검사만 그렇게 합니까? 오죽하면 그 가족이 당한 얘기를 이름을 걸고 얼굴을 내고 방송에 나와서 증언을 합니까?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코로나 기간에 뭐 골프장 빌려가지고 마음대로 회식한 거 그거 문제 됐는데 검찰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징계하지 않았죠. 탄핵 발의했습니다. 그래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검찰총장 차라리 나를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 발령을 내요. 이건 뭐지? 그랬는데 가족이 증언을 합니다. 혹시 이걸 미리 알고 그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정섭 차장검사의 부인의 남동생이 있는데 이 남동생이 마약 투약 혐의가 있습니다. 그걸 그 부인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조사를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흐지부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연 이정섭 차장검사의 영향력은 전혀 없었을까요? 가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정섭 차장검사의 처남댁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소송 중인 남편이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걸 넘어서서 저희 모친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한 사과도 없이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의 아내와 저의 남편이 집에 찾아와서 또 경찰을 불러봐. 또 녹음하고 녹화해. 협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친정 어머니에 대해서도. 바뀌지 않는구나.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뒤에 있는 힘을 믿고 그러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올해 2023년 2월 6일에서 7일 넘어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경찰을 먼저 112 신고해서 불렀어요. 두 분이 먼저 왔고 제가 남편이 약에 취한 동영상과 함께 자료들을 보여줬더니 왜냐하면 저랑 딸은 밖에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 같다는 위험이 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2명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두 분을 더 불렀어요. 네. 경찰분이 문 두들겼어요. 10분 동안. 예. 그러더니 이제 남편이 나왔죠. 나왔습니다. 이제 약에서 깨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 얘기했냐면 본인이 검사를 거부한다. 그럼 저희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철수해야 됩니다. 하고 갔어요. 아이가 집에 있으니까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 딱 이정섭 검사 와이프가 앉아 있는 거죠. 여러 크고 작은 민원들을 그 이정섭 검사님이 해결해 주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민원을 들어줬으면 안 됐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모부의 개입이구나. 큰일 났구나. 확인할 수는 없는데. 없어요. 네, 그냥 정황만 있는 거지. 얼마나 저 부인은 막막했을까요? 남편이 마약을 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도 못하는 상황. 이걸 과연 바라보고 있는 그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전혜영 교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아이들 아빠에 대해서도 얘기를 방송에서 해야 되는 거고 아이들의 고모부, 고모에 대해서도 증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거는 본인마저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또 마약 투약 혐의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남편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이정섭 검사라는 사람이 혹시 처가의 해결사 노릇을 한 건 아니냐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찰을 불러서 왔는데도 제대로 간이거약 시약 검사도 안 하고 그 이후에 소환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관계자가 6번이나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이거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특히 정부가 맨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 결국은 검사, 고위 검사의 백이 작용한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거고요. 더 웃긴 거는 검찰이 최근에 강제 수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점이 야당에서 문제 제기한 지 한 달이나 지나서 이분이 인터뷰하기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그래서 뭔가 등대 밀려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라도 하는 신용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돼야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처가 해결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죠. 장모에 대해서 10원 한 장 피해준 바 없다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처가 해결사 검사 정보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꼭 짚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예인들에 대한 마약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증거 나오기도 전에 언론에 다 폭로 나옵니다. 머리털 뽑았고요. 간이 시약 검사했고요. 심지어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다리털을 국가세에 넘겼는데 중량 미달로 인해서 감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탈탈 털고 야당 관계자들에 대해서 온갖 압수수색 몇 번 하는 그 엄정한 수사의 기준을 검사들에게도 들이대라는지 정말 국민들이 똑똑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욱 교수,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방송까지 나와서 제보를 했는가 물어봤더니 변호사를 못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방금 본인 이름까지 공개했죠. 강미정 씨. 그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뒤에 있는 힘을 믿고 그러는 것 같다.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를 구하는데 무척 힘들었다. 제 등본에 이정섭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보고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니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해봤자 예를 들어 범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거의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작물을 때릴 생각을 합니까? 거기다가 또 이게 권력형 비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의 권력을 활용해서 증거를 조작해내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강미정 씨가 얘기한 거에 의한 그런 게 있잖아요. 내용 나온 게 수사관이 6명이나 바뀌었다. 그 다음에 포렌식을 했는데 포렌식 속에 SD 카드가 없어지기도 했고, 포렌식을 하니까 사진이 몇 장밖에 안 나왔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니까 그 데이터가 확 늘어났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건데 경찰이 왜 쓸데없이 증거를 조작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상위에 있는 검찰의 어떤 압력이 있었으니까는 수사관이 6명이나 바뀌고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는 정확하게 검찰 권력이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서 잘못되는지 구조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보수 언론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 검사들과 함께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대권을 획득하고 검찰의 이익과 권한을 영속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이 거기 아래에서 배운 사람들이 사적으로 다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이 쿠데타처럼 자기가 모시는 특수부 부장 출신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아유 권력욕이라고도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건 제보다 자기 예를 들면 처남 살리기 위해서 경찰한테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지금 검찰을 옹호하고 있잖아요. 한동훈은 제가 볼 때는 이걸 옹호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검찰 권력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가 소위 이정섭 검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야당 당대표를 수사하는 상황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 이거 몰랐겠습니까? 검찰 내부에서 사전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참에 검찰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발본색원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힘이 없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사회가 많이 개혁이 되고요. 또 구악이라고 할까, 참 적폐들이 많이 청산이 됐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검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사법시험 합격했다고 20대 때부터 영감님 소리 듣고 자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흘러내려오면서 지금 이런 문화가 남아있는데 그걸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강미정 씨가 또 하나 폭로한 사실이 있지요. 접대를 엄청나게 받았다는 겁니다. 강촌 리조트 접대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뭐 스키장에 갔는데 아무도 쓰지 않는 스키장이니까 들어가서 눈 좀 보자. 그리고 이정섭 검사 아내가 재벌 부회장 이름 대고 들어갔고 숙박이나 식사 결제 한 거 본 적도 없고, 리조트가 남해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마다 갔었다. 재벌 부회장 아니면 그의 딸 이름으로 예약을 해줬다. 그 방에 들어가면 과일 바구니와 함께 쿠폰을 두둑하게 담아주셨다. 결제한 적은 없었다. 김두수 대표, 이런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 신의 가족이죠. 그러니까 검사가 집안에 나오면 또는 검사 사이를 두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가끔씩 보고 또 영화 같은 데서 봤는데, 이건 뭐 그 상상을 이제 뛰어넘어 버리는 이제 이 검찰의 민낯 그대로 드러냈고요. 그냥 통제받지 않는 최고의 권력 검사. 그러니까 뭐 어떤 기소율이 1%도 안 되니까요. 그만큼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냥 경찰을 수족 부리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분리시킨 이유가 뭐냐면, 검사가 경찰을 완전히 수족 부리듯이 지휘하는 이것이 가져오는 문제에 배단해서 이걸 혁신으로 했는데, 여전히 검사가 모든 경찰을 다 지휘했고, 그러게 보면 더 심한 거는 증거인멸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기경찰청 포렌식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축소 조작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탄핵을 넘어서 뭐
당연히 이제 구속되고 처벌받아야 되고 한데 여기까지만 드러난 게 아니라 이제 재벌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그 재벌로부터 온갖 특혜를 다 누리면서 뭐 그때 코로나 시기에 그 니도 문을 닫았는데 자기들만 열어서 자기들만 술 매장에 가고 그러니까 뭐 신의 딸, 신의 아들, 신의 사이 이런 거고 이게 이정석 검사가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수사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현재 대통령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가족도 이와 진배 없을 거다. 이거보다 더 심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특검 반드시 간철해서 낱낱이 다 밝혀야 됩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참 제가 전두환 정권 때 기자가 됐는데 그때 그 시절에 저도 참 접대 많이 받았습니다. 촌지도 받고 향응도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때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엎드려서 사죄드립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정말 잘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기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취재원들 만나서 식사할 때 기자들이 스스로 밥값 냅니다. 요즘에는 촌지라는 말은 아예 사라졌고 어디 가도 대접받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언론이 그 환경이 깨끗해지고 당당해졌습니다. 그런데 장성철 소장, 네. 검찰은 지금도 이런 게 남아있나 봐요. 글쎄 말입니다. 참 한심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계속 검사로 그냥 둘 수가 있었는지.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기 이전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하는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발령을 낼 수 있었는지 참 강큰 집단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정석 검사를 누군가가 상당히 비호하고 옹호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2017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여기서 부부장 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니까 건들면 안 돼.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수사하거나 조사해서는 안 돼. 우리 식구니까 이재명 당대표 수사하는 대로 보내. 이런 뭐 가족의식, 동지의식, 부족의식이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찰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잘못한 거는 더 엄격하게 자신들 자기 정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미 그러한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나님이요. 언론들이 이 건은 받아쓰기도 안 하네요. 대신 날마다 한동훈 찬송가를 부르고 있죠. 남을 비판할 때는 본인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인데 지금 얼마 동안 오랫동안 털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본인은 책 잡힐 게 없어야지요. 더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겨묻은 개를 탓할 수가 있습니까?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참 황당하기도 하겠죠.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죠. 이정석 검사의 그 가족의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아까 요약된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무법천지군요. 이런 것들이 아마 워낙 일상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주 버젓이 저런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발부하는 것 같습니다. 슬픈 오늘의 현실이고요. 지금 검찰 인사 법무부에서 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 제대로 인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서울, 대전, 대구 찍고 돌아다니면서 막 사인하고 사진 찍고 그럴 때입니까? 본인이 인사하는데 그 인사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서영교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마약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구 마약은 잡고 누구 마약은 다 봐주는 거였습니까? 검사의 처남 그리고 검사가 관계된 마약 사건은 무마시킨 것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한동훈 장관 여러분이 너무나 그 스타일 잘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뭘 지적한 겁니까? 한동훈 장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제대로 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서영교 너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저보고 막 한바닥 쏟아내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도 운동권 출신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이시죠. 보좌진을 친인척으로 채우신 분 아닙니까?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 떼간 분 아닌가요? 자기 지인 자녀의 형사 사건의 압력을 국회 파견 판사 불러서 전달했던 분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마치 깨끗한 척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 집단이란 모든 국민의 범죄 혐의라든가 피해를 구제하고 최종적인 기소를 담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민사적인 어떤 대행도 하잖아요. 친생자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걸 하는 중요한 국가의 기구인 도구를 이렇게 악마화할 경우에는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장성철 소장의 절망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네 자신을 돌아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더 더럽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혜영 교수. 그러니까요. 한동훈 장관의 그 특이한 어법에 대해서 짤이라고 하죠. 그런 게 돌았을 정도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편의점 가서 돈 내세요 하면은 계속 딴 얘기하는 이런 짤도 돌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동훈 장관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인을 임명해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낸 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국민들이 악마하는 겁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엉뚱한 판결한 겁니까? 법조인으로서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마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를 통해서 굉장히 인사 잘할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말해놓고 이 정권에는 왜 이렇게 학교폭력 의혹자가 많아요? 낭만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거기다가 지금 드러난 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장관이면 책임을 통감하고 제대로 사과해야지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는 좀 그만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의의 사도인 척 좀 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이제 본인의 실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잘못이 드러난 걸 지적하는 게 왜 악마화하는 거죠?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법을 좀 그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종욱 교수,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씨, 이정섭 은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예를 들면 아주 웃기잖아요. 보면 그 이재명 당대표한테 뭐라 그랬냐면 단식한다고 예를 들면 자범들 따라한다고 얘기를 하고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제가 볼 때 이정섭 완전 자범이잖아요. 장모를 때리는 사람인데 따지고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아래에서 자기가 인사를 해서 그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범죄 혐의가 다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만 공격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도 망치게 하고 야당 당대표도 망치게 하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인사검증 제대로 못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야당 당대표 작살내려고 자기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람 인사시켜가지고 이정섭이라는 사람 시켜가지고 수사를 시키는 방식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는 제가 볼 땐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하지 말고 좀 탄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법무부 장관을 내버려 두고 우리나라가 법률에 의해서 소위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계속 국민 세금 가지고 법무부 장관 노릇하는 게 아니라 정치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 예를 들면 되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볼 때는 탄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도수 대표, 국가의 중요한 기구 검찰을 이렇게 악마화하면 그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간다. 그러면 검찰은 절대 선입니까? 정말 한심한 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검찰 전체를 없애버리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검사 개인의 비리가 나타나고, 그런데 이 검사 개인의 비리가 조직적이라면 또 검찰 조직 내의 위계 질서에 의해서 보호된다면, 뭐 된다면이라고 아니라 보호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가지 그 검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그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라갔을 때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서 틱틱거리면서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검사들의 동일체라고 하는 그게 지금은 이제 그 원칙을 포기했지만
그러한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검사의 문제를 제기하니까 옛날 방식으로 대응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정직하게 검찰 조직 전체를 다 악마하는 것처럼 느낌을 본인이 받는 것. 이게 바로 그 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막 기가 막히고, 와, 정말 이게, 저 양반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자기의 인식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시오패스적 사고인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국민이 지적하거나 자기는 절대적으로 그 문제에서 잘못이 하나도 없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단 하나도 인정 안 해라고 하는 말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를 하는 완전히 소시오패스의 전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런 사람을 지금 이제 스타 만들려고 난리를 치면서 기획이 작동하면서 다시 한번 정치인으로 키우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불행 정말 앞날이 걱정됩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요즘에는 공부 잘하면 무조건 의대 가려고 하지요. 지금 검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법시험 합격할 때는 다 공부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계속 1등 했을 겁니다. 그래야 사법시험 합격할 수 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감 능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 좀 국민들을 아래로 보는 습관에 젖어서 사는 그런 것이 좀 배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면 너 나보다 더 공부 잘했어? 또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억울하면 출세해 임마. 나도 9번이나 시험 떨어지면서 사시 합격한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더 공부 잘한 놈 있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판검사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변호사에서 판검사 때는 권력 마음대로 누리고 변호사 돼서는 상상도 못할 거액을 벌게 됩니다. 잘못을 저질러도요, 어차피 그 카르텔 안에서 다 면죄부가 발급이 되고 그걸로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이 있어도 눈 감아주고, 변호사가 잘못하면 검사가 봐주고, 검사가 잘못하면 검사가 봐줘서 나가서 변호사에서 돈 벌게 해주고, 그런 것이 바로 법조 카르텔 아닙니까? 그 카르텔을 마음대로 누렸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카르텔을 얘기합니다. 철근이 빠졌어? 이것은 건축 카르텔이야. 문제가 어려워? 이거 킬러 문항 만드는 학원 카르텔이야. 그러면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더 큰 악이 조그만 악을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판하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거든요. 정말 이걸 그대로 두고 봐야 합니까? 장성철 소장, 아까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것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있어요, 저는. 어떤 부분입니까? 서영교 의원은 저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이정석 같은 사람을 미리 조치하지 않은 것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그리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다니는 것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서영교 의원이 아까 우리가 똑같이 얘기 나눴잖아요. 검사들이 악을 처벌하려면 지들 스스로 엄격한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저런 국무위원을 비판하려면 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통해서 자신이 문제가 없었을 때 저런 비판할 수가 있는데, 자신의 잘못은 그냥 덮어두고 그냥 한동훈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또한 이제 제가 참 이래가지고 양쪽에서 다 욕먹는데, 그러니까 스픽스 나와서는 그냥 이재명 당대표 비판하면 안 되는데, 같은 잣대로 하면 저 이정석 대단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검사로서 한 시간도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제가 막 비판을 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니야? 하나 돈 받은 거 하나라도 있어? 왜 비판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정섭은 그런 무죄 추정 원칙 없어요? 아까 마약
그 마약 검사한 연예인들 비판하셨잖아요. 경찰 행태를. 그러면은 이정섭은 아직도 어떠한 조사나 아니면은 뭐 수사를 통해서 잘못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정섭은 우리 계속해서 정말 나쁜 인간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중잣대잖아요. 이정섭 처남에 대한 경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아니 그런데 이정섭 이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증언한 것에 대해서 야 이정섭 정말 나쁜 인간이네 하면서 계속 그런 식의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전혜연 우리 평론가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야당에서 하자라고 했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다가 잘못됐다니까요. 한 달 지나다가 한 거죠. 그건 잘못됐다니까. 대단히 잘못됐고 부적절하다니까. 근데 같은 잣대로 난 비판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 그 근데 말이. 무죄 추정의 원칙 부분은 네. 그러니까 뭔가를 강제할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있는 지위를 박탈한다든가 네. 뭔가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규정되는 거고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거에 대한 비판 그거는 열려있죠.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누구나 그걸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대표 자격을 내려놔라 이런 건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비판을 막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그런 데다 해서 비판의 어떤 자유를 똑같은 잣대로 해서 비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서영교위원회 문제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서영교위원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던 그 다 무죄 나왔어요. 재판에서. 다만 자기 딸을 그 국회 바쁜 시간에 아마 그 인턴인가를 잠깐 뭐 쓴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자기의 사촌인가가 뭐 회계 담당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거하고 지금 이정섭 장관 문제의 마약 수사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걸 이렇게 매치를 쉽게 마치 같은 잣대로 해서 서영근은 인간으로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이거 제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과 법률적인 책임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두수 대표님께서 다 무죄 나왔으니까 정치적으로 잘못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석될 만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전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법률적인 책임은 나중에 지더라도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치라고 계속 이제 비판을 하고 공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어쨌든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와 수준으로 비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발언권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하세요. 이정섭 그 검사의 처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것조차도 아직 안 했잖아요. 네. 근데 한쪽에 잘못됐다니까요. 대해서는 뭐가 나오면 탈탈 터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렇게 왜 수사가 편파적으로 되냐. 마약과의 전쟁을 하려면 똑같이 그러면은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분의 증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수사관이 6번이나 바뀌고 아내가 이렇게 협조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받겠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 그 장성철 소장님 한 말을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사람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서 징계까지 받았던 검사를 그런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동훈 장관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다가 야당 의원들이 한 말이 하면 너가 그런 말 할 자격이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보기엔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희연 교수님, 제가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실에 임명시키고 같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난 누구보다도 비판 많이 했어요. 네? 잘못됐다고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지금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의 2인자로서 앞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것들을 옹호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저렇게 하려면은 저는 법무부 장관직에 있으면 안 되고 정치하려면 빨리 정치에 나와가지고 국민적인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관계 하나만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정섭 검사가 장모를 때린 것처럼 발언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처남이 장모를 때린 거 사건을 무마해 주려고 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정섭 사건이 본질인 건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이재명 당대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예를 들면 좋은 접근 방법은 아니에요. 아니 아까 저기서 그냥 우리 화면에서 봤기 때문에. 예, 오늘 뜨거운 토론이었는데요. 저도 좀 토론이 뜨겁다 보니까 제 의견을 너무 좀 강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모님, 안 되면 포기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렇게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안 될 걸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도전해서 이뤄낸 민주주의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승봉님 아까 의견 주셨고요. 임대은님, 좀 더 절실하기 바랍니다. 진정 한국 사람이라면 독도를 닦겠심하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논평이 아쉽네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세 분께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만 1000명이 넘는 분들이 동시 접속해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이민혜님, 김영일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스픽스몰 상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지요. 제주도 자연산 제철 방어, 여러분들이 이틀간 아주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네요. 이게 2,000명인가요? 예, 2,000개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아마 오늘 소개하면은 이제 2,000세트 더 하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철 방어, 제주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방어니까요. 이번 기회에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앵커님, 저 화면대로 저렇게 주시는 겁니까? 뱃살도 이렇게 있고 그러는 겁니까? 예, 제가 좀... 어제 먹어봤는데요. 네. 이렇게 다 썰어가지고 팩을 해서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압축이 딱 돼 있는데 딱 이렇게 열었는데 저는 무슨 기름을 뿌려놓은 줄 알았어요. 참기름을. 그 정도로 이렇게 윤기가 아주 반짝반짝 나더라고요. 원래 방어가 좀 그 기름기가 좀 있지요. 그래서 기름 소금 또 겨자도 같이 왔어요. 근데 화면과 좀 다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단언컨대 화면보다 더 좋아요. 예, 실물이 저 화면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주문해서 먹겠습니다. 예, 저는 강추합니다. 제가 먹어봤으니까요. 근데 너무 음주를 권유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저것만 먹을 수 없잖아요. 음주를 많이 하시면 술편안이라고 또 스픽스몰에 있습니다. 그거 같이 드시면 좋고 어제 저거 먹고 잠을 잘 잤더랬습니다. 예, 여러분 스픽스몰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뜨거운 토론 펼쳐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생방송 백운계 정치본색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